되게 재밌는 게 홍장원 그 당시 차장이 CIA 관련해서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건 맞지만 그 개헌 관련 메시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도 기억 안 난대요. 근데 예. 이 차장님은요, 홍 차장님 기억나는 거는 많았잖아요. 그동안 탄핵의 1등 공신으로 막 받들여졌던 사람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었었죠. 그리고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특검에서 다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전환돼서 지금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그 3대 특검 시절에 예. 특검 대응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중에 일부 이제 재판에 변호인으로도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아, 너무 잘하시겠네요. 그러면은. 이 2차 특검에 이렇게 샅샅이 긁어서 예.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아니 예. 근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홍장원, 곽종근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이른바 진보 좌파들에서 영웅처럼 막 떠받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네. 피의자가 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특검에서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특검에서는 3대 특검에서는 이분들이 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진술을 하신 참고인이었는데 예. 참고인이다 증인 뭐 이런 지위에 있었다면 지금 2차 특검에 와서는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혐의래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한 뒤에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미국 측에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다라고 특검에선 보고 있나 봐요. 그 대상이 CIA였다고 하는데 그 CIA한테 그래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했던 그 업무를 홍장원이 담당한 것 아니냐. 요 혐의로. 그래서 홍장원이 너 당신도 그러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아니야? 요거로 특검은 지금 걸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홍장원 그 당시 차장이 CIA 관련해서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이었던 건 맞지만 그 개헌 관련 메시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것도 기억 안 난대요. 근데 예. 이 차장님은요, 홍 차장님 기억나는 거는 많았잖아요. 엄청 많았죠. 네, 정치인들 뭐 구속시키라고 했다. 뭐 그 이재명, 뭐 한동훈, 그 뭐 말을 제일 먼저 누구지? 시작한 사람이 이 홍 차장이에요. 그래서 김어준. 예, 걔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그 말 때문에 이 내란이라는 멍멍 것이 아니고 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업자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저는 우리 대변인님 말씀대로 예. 지금 2차 특검이 뭐 구속 0, 기소 0, 뭐 한 거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 뭐 얼마 전에 그 KTV 사장이었나요? KTV 원장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하고 정말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한 게 CIA한테 홍장원 차장이 계엄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특검 지금 3차까지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3차까지 갈 필요도 없고 2차 갔던 거 토해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2차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그 특검보들이 그 자기네들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정치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보를 하면서 습득했던 정보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리고 이 2차 특검 관련된 경력을 올려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과 그 변호사 회사 이름과 같이 나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장사한 거예요. 2차 특검 가지고. 이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홍장원도 지금 어떻게 보면 2차 특검의 희생양이다. 2차 특검 가서 좀 혼내셔야 돼요. 홍장원 차장님. 직접 가서? 직접 가셔가지고. 직접 가서? 네, 혼내고 왜 날 잡아왔냐. 나는 너네 편이다. 좀 해명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2차 특검이 할 일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지미 특검보 그 김어준 방송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림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 그림 안 나올 거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적도 없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3차 특검까지 가야 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한이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선택적 기억력. 그렇죠. 4차에 걸친 메모 수정. 네. 메모 혹시 기억나세요? 네, 홍장원 하면은 메모. 네. 요게
저거. 네, 지렁이 메모. 네, 참. 저거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저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저것조차도 지금 조작된 증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아. 예.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예, 인터넷에서 거라고 다운받은 밝혀졌죠. 거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홍장원 전 맞습니다. 차장은.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 자체도 사실 겨우겨우 쥐어짜서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한 혐의들 중에서 대다수가 무혐의로 나오기도 했고, 예, 뭐 수사도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또 그 민중기 특검에서는 또 그 관련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예. 또 면장님 한 분이 또 맞아요. 자살하는 안타까운, 그런 예. 사건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고요. 예, 그 진술 조서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압박해서 어떻게 이제 진술 조서가 작성돼 있냐면요, 원래 예. 예를 들어 뭐 어맨컴님 어제 저녁 7시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네. 질문을 하면 예. 예를 들어 저 집에 있었습니다 예. 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예. 하지 않고요. 한 4-5가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어제 어디서 뭘 했어요? 그러면은 그저께는요? 이거를 다 조합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워딩으로 조합해서 지금 진술조서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머머머. 그래서 어떤 거는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 수사도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그렇게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예. 예, 수사한 거 치고 굉장히 부실해서 저희가 지금 온 그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들 예. 예, 그분들을 증인으로 다 불러서 다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아, 그만큼 엉터리로 조사가 됐었던 예, 저는 조서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이고요. 예. 또 그 수사하면서도 굉장히 압박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그치면서 하니까 수사관들 여러 명이 3-4명이 들어와서 예, 뭐 연세 드신 뭐 그 지방 공무원분들이 예. 예. 나중에 그 조서가 다 기재되고 작성되고 나면 마지막에 열람을 하게 해요. 그렇죠. 읽어보시고 예. 본인이 진술한 서명날인하죠. 대로 예, 예, 예.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보시고 맞으면 서명날인 하세요 하는데 자기가 얘기한 대로 안 써 있대요. 그래서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너무 시간도 늦고 너무 많고 정신도 없고 막 예. 계속 다그치고 하니까 예, 예. 정신이 없어서 그냥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서명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아니 그런데 왜 그러니까 변호인은 대동하지 않았나요? 했더니 예. 처음에는 그냥 이미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서입니다만 예, 예. 이미 지난 뭐 경기 남부청 같은 데서 경찰청에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져서 수년 전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생각했구나. 예. 별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니까라고 해서 갔는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야. 수차례 불렀는데 그 첫 번째 수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당신들끼리 소통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변호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 정말 너무 답답한. 그렇게 작성된 진술조서가 지금 증거로 제출이 되면서 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웜튜브에 언제 또 나올 수 있을지 몰라서 썰을 좀 풀고 가자면 예. 자주 나오실 거예요. 이제. 저도 그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아본 적 있거든요. 제가.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알아요. 근데 방금 변호사님이 그 대변인님 주신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참고인 조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을 끝에서부터 물어보고 앞에서부터 물어보고 위에서 물어보고 또 아래서 그러니까 방향을 계속 달리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조서를 다시 한번 보기도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압박을 느끼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강압적이었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양평 공무원분의 유서를 보면은 굉장히 고압적이었고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PD님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 일 못하는 사람들이 좀 강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거는 이야기를 딩이 아닌데. 본인들이 그러게요.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 그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그 사람을 압박을 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하는 것이지 그거는 절대로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2차 특검에서도 역시나 한 것이 없었고 1차 특검은 워낙 좀 무능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메모만 남겼던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도 했었죠. 당시에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이 전화 걸어서 야 싹 다 잡아들여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네.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체포대상 명단 들었다고 하면서 뭐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이름 공개한 그런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김어준에 나와서 또 이런 것도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고맙습니다. 아니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선배님 따라 여기 공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장님은 12월 3일 저녁에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만났으면 제가 이렇게 막 수염 막 뻗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국정원에 계실 때는 저 같은 사람하고 대척점에 계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없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이다.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예전에 딴지일보 만날 때부터 되게 재밌어서 네.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재밌는 놈이네 하셨겠죠. 예. 저는 저, 이 홍장원 차장님께는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자승자박이다. 하하. 네. 아니 근데 저 세 분의 조합을 보니까 예. 우리 예전에 영화 중에 놈놈놈이라고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뭐 이상한 놈, 나쁜 놈 그 한 명이 누구였더라? 근데 저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지금 김병기 좋은 의원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니었나? 근데 그럼 좋은 네. 놈은 좀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들 건 그리고 뭐 전날도 갑질 저 건. 김병기 아들 쉴드 치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김병기 아들이 저희 국정원에 취업했었잖아요. 예. 그거 쉴드 치려고 나왔던 거예요. 저 원내대표 그 선거전에서. 얘기도 또 제가 나중에 또 썰 풀어드릴게요. 국정원 아들 얘기. 예. 네, 또 불러주세요. 그래서 아, 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김어준 같은 경우에도 그 계엄,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245억인가가 이익을 냈대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그걸로만은 해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지금 저렇게 계엄 얘기하면서 웃고 있지만. 예. 저런 사람들 때문에 감방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 영상 보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뭐 자승자박 뭐 이런 자업자득 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성이름님께서는 좋은 놈, 나쁜 놈, 추악한 놈. 좋은 놈을 좀 다른 걸로 좀 네. 바꿔주세요. 아니 아까 네. 그 제가 댓글을 잠깐 봤는데 예. 한이님이신가요? 예, 아마 S한이님. 예, 참고인이니까 변호인이 없었지. 예, 아, 참고인 예, 같은 예. 경우 저도 예, 참고인이어서 변호인 없이 예, 변호에 아, 동행하지 예. 않을 수도 있죠라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다 피의자로 피의자로서 소환이 된 받은 거죠? 것이고 조서도 전부 아. 피의자 신문 조서로 작성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참 이 홍장원 전 차장뿐만 아니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돼서 조사를 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곽종근 전 사령관 내가 그때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어요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막 예. 울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 전에 계엄 이후에 그 누구예요? 저 민주당 의원 거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또 막 개인 유튜브에 박성원하고 그 김병주 의원 네. 거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게 또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논란에 또 중심에 섰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지금 이분도 지금 피의자로 심판을 받아야죠. 예. 지금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이 됐대요. 이분은 또. 뭐 배신의 대가가 원래 이렇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본인들이 수사를 받아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좀 깨닫지 않으실까 싶네요.